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가 6월 27일 발표가 됐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상황이죠. 집값 상승의 이유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이 올랐다 보니까 이걸 학습했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집값 상승의 근거는 민주당이 들어서면 복지 정책을 하고 복지 정책은 곧 돈풀기가 되고 돈풀기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저는 첫 아파트 투자를 문재인 정부 21년 초에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TV를 틀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뉴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집값 폭등이 재현되진 않을까 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올랐죠. 이재명 정부는 강남 3구와 같은 최상급지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인데요. 서울,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실수요자나 투자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상황을 먼저 진단해 보겠습니다. 큰 흐름을 볼 때 부동산 사이클은 하락장이고요. 22년도 폭락 후에 현재까지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지방, 상급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을 회복했는데요. 아니 하락장인데 왜 올라가냐라고 물으시겠죠. 그건 바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100조가 넘는 정책 대출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22년도 폭락 이후에 집값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부양책을 쓴 것인데요. 이것이 하락장에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고요.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방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데요.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는데요. 무주택자를 위해 내 집 마련 정책 대출을 해줬는데 이것이 집값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값이 늘어나니까 대출액이 같이 늘어나서 결국 무주택자의 부담이 가중되었는데요. 경기 침체와 부동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으로 집값이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이 점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돈이 많이 풀렸죠. 유동성이 증가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동산 사이클상 문재인 정부는 상승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하락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상승했는데요. 현재는 강남 3구와 같은 최상급지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아파트는 하락하거나 정체 중인 것인데요. 현재 상황은 부동산 대세 하락장에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가 6월 27일 발표가 됐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규제를 할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 부동산이 얼어붙고 있죠. 부동산 사이클상 대세 상승장에서 하는 규제와 대세 하락장에서의 규제는 그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바로 시장의 에너지 레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세 상승장에서의 시장 에너지는 매우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즉 규제를 해도 멈추지 않고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세 하락장에서 부양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반등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약해서 규제가 잘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규제에 적응을 합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겠지만 서울 공급 부족 이슈를 해결하는 시그널을 주지 못하면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의 한계인데요.
바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는 집값이 하락하기를 바라죠. 유주택자는 집값이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표를 많이 얻어야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둘 다 만족시키는 그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6월 27일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저의 평가는 첫 부동산 규제로서 매우 강력하고 노련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6월 27일 금요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6월 28일 토요일날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토요일은 은행을 안 열죠. 즉 시장에서 대처할 시간을 안 준 것인데요. 이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여집니다. 눈에 띄는 규제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한정된 규제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을 6억 이하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강남의 경우 10억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출을 6억으로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뿐만 아니라 2주택자는 담보대출이 아예 불가하게 만들었습니다. 1주택자는 6개월 내 처분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거주 주택 외에 투자 수요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6억 원으로 제한을 한 이유는 수도권 상급지, 강남과 같은 주택을 핀셋 규제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10%의 사람만이 6억 이상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련한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능력에 맞게 집을 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면 과열되고 있는 서울 상급지 위주의 아파트들을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은 경제 살리기, 돈 풀기가 될 것이고요. 부동산 주된 정책으로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와 지방 살리기 정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의 큰 흐름은 하락장이고요. 돈을 풀어도 대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은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방은 22년도 폭락 후에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규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한다면 지방에도 투자 기회가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 짧게 치고 빠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받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지방,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회복했는데요. 상급지는 대기 수요가 항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상급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은 긴 정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실수요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주택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상급지, 강남주택은 사기 어렵죠. 서울 외곽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하면 감당 가능한 선에서 대출을 받기를 바라고요. 영끌 투자를 하시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서울도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실수요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중심부, 즉 상급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면 단기간의 집값 상승을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하면 경공매를 활용해서 싸게 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렴하게 사놔야 추후에 하락한다고 해도 하락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급적이면 부동산 하락장이 끝나고 대세 상승장이 올 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본다면 경공매를 활용해서 주택 단타를 하시는 것이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를 할 것이고요.
지방은 부양 정책을 쓸 것인데요.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이하의 경우 주택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됩니다. 기존에는 1억이었죠. 경공매 단타 투자로 투자금을 불리기 매우 좋은 시기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핵심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사이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사이클상 하락장이고요. 서울, 수도권, 지방, 상급지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급지를 사기 어려운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면 경공매로 싸게 매입을 해야 추후에 하락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 경공매를 활용해서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을 단타하는 것이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시대에서 꼭 살아남으셔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